지난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벌써 오만과의 2차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벌써부터 걱정하는 여론이 많고 심지어는 패배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홍명보가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최악입니다. 홍명보의 두 번째 상대는 오만은 팔레스타인보다 더 까다로운 상대인데 더구나 이번엔 중동 원정 경기입니다. 오만까진 직항 항공편이 없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야 하는데 장거리 비행과 현지 적응 등과 싸워야 하고 팔레스타인전에서 몸놀림이 무거웠던 유럽파들의 컨디션 관리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요. 오만은 피파 랭킹 76위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는 한 번 오만에 처절하게 패배한 기억이 있고 그것이 오만 쇼크로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만 쇼크는 대한민국 축구의 흑역사 중 하나로 2003년 열린 오만 원정 경기에서 겪은 패배인데요. 한국은 2003년 10월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아시아컵 예선에서 오만의 1대3 충격패를 당했고 이 경기가 오만과의 유일한 패배죠. 이훈재, 최진철, 이을용, 김남일 등 2002 월드컵 멤버들이 대거 출전하고도 당한 충격의 패배였기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패배로 움베르토 코엘류 감독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고 결국 몇 달 뒤 경질됐습니다. 특히나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홍명보의 중동 원정 경험이 적은 것도 우려가 되는 점 중에 하나인데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는 당시 19경기를 치렀는데 한 번도 중동팀과 맞붙지 않았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HD 시절에도 3번의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섰지만 중동팀과 대결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홍명보의 A대표팀 첫 중동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기에 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경기에 심판이 우리와 악연이 있는 중국 심판이라는 점인데요.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제 기량을 펼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심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중국 심판인 마닝이 오만전 휘슬을 잡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마닝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한국, 바레인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왔는데 해당 경기에서 태극전사들은 무려 5장의 경고를 받아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옐로 트러블에 빠졌는데 몇 개의 경고는 석연치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바레인전에서 전반 9분 만에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가 경고를 받았고 이어 전반 13분 핵심 센터백 김민재가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 이 카드는 결정적인 반칙도 거친 반칙도 아니었는데 받았다는 점에서 경기 후에도 국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죠. 전반 28분엔 풀백 이기재가 바레인 선수를 손으로 살짝 밀었는데 역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 30분도 되질 않아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수비수, 측면 수비수가 옐로 카드를 각각 하나씩 받다 보니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이 이끌던 한국 대표팀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마닝은 후반 들어선 공격수들을 걸고 넘어졌는데 당시 경기 원톱이었던 조규성과 스타플레이어 손흥민이 옐로 카드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에 억하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바레인 선수들의 반칙에도 엄격해야겠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레인 선수들의 거친 반칙엔 관대했는데 전반 16분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을 태클로 쓰러뜨렸지만 아무 카드도 나오질 않았고 이후 이강인의 돌파도 거의 고의적인 저지에 의해 차단됐으나 마닝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이 이강인의 원맨쇼에 힘입어 3대1로 이겼기에 망정이지 비기거나 졌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 경기를 해설하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도 마닝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게 바로 중국 축구라고 비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마닝이 오만전 심판으로 나온다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안 좋은 소식은 오만의 날씨인데요. 한국이 오만전 킥오프 시간에 맞춰 훈련을 시작한 현지 시간 오후 6시 기온은 34도에 달했고 습도도 50%나 돼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선수들을 괴롭혔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중동에서 워낙 원정 경기를 많이 치러봤기에 이 지역 날씨에 익숙하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선수들이 중동에서도 비교적 자주 찾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은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사막성 기후라 오만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만은 습도마저 높아 후텁지근한
동남아 날씨에 훨씬 가깝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선수들이 평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에 당황했던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원정에서는 홍명보를 향한 야유나 비난이 없어 심리적으로는 훨씬 편안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전 충격의 무승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은 홍 감독의 전술,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아니라 홍명보를 향한 야유였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협회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명보가 전광판 화면에 잡힐 때마다 울하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손흥민의 슈팅 그리고 홍명보의 표정이 영상에 잡힐 때면 응원과 야유가 동시에 나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죠. 경기 후 김민재는 관중석을 찾아가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외쳤고, 주장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미 결정된 가운데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다. 어렵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따라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면서도 팬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꼭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고 부탁했을 정도인데요. 국가대표 해외파 선수들 중에 톱으로 꼽히는 선수들이 나서서 팬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이나 간절하게요. 물론 팬들이 선수단을 향해 야유한 것은 아니고 홍명보와 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었기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야유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경기를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심리학 용어로 상황적 압력은 개인이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해야 할 때 느끼는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미 경기 전 감독 선임 과정 및 홍명보 선임으로 인한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는데 이 경우 자신감 위축, 불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황적 억제를 겪었는데 특정 상황에서 불안이나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전부터 상황적 감력을 받는 와중에 선수가 아닌 홍명보에 보내는 야유라고 하더라도 그 큰 소리의 야유를 듣는 선수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경기 때 팬들의 야유는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들을 향한 야유가 아닐지언정 그 큰 함성의 야유는 선수들이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들을 수밖에 없었죠. 협회와 홍명보에 대한 팬들의 불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줘선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경기력 저하라는 판단이 나왔기에 다음 경기부터라도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사단을 일으킨 축구협회와 홍명보이겠지만 선수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 이번엔 외적인 요소 없이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홍명보는 오만전에서 자신의 색깔보다는 선수들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도록 오만전에서는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전에서 명단 제외됐던 고교생 새 얼굴 양민혁이 이번엔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K리그 히트 상품 양민혁은 커리어 처음으로 A대표팀 부름을 받았고 만 18세로 손흥민보다 빠르게 A대표팀에 뽑힌 건데요. 쟁쟁한 경쟁 상대에 밀려 팔레스타인전은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양민혁은 오만전엔 명단 포함 더 나아가 경기에 출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오만의 핵심 미드필더 알라위가 조별리그 1차전 이라크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결장한다는 사실인데요. 알라위는 미드필더지만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는 공격력이 뛰어난 자원이기 때문에 대표팀 수비진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한 명이 줄어서 부담이 덜해진 상황이죠. 그렇다고 오만의 전력이 확 떨어지는 건 아니라 홈에서 1차전을 승리하지 못한 만큼 선제골을 내준다면 오만의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반드시 이번 경기는 흐름을 가져와 승리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한국 축구를 조금이나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항 전부터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홍명보는
홈 구장 야유라는 낯선 경험을 해야 했고 이런 어지러운 분위기를 빠르게 뒤집어야 하는데 또 결과가 어긋나 여론이 악화된다면 홍명보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두 공격수도 문제없이 출격 대기 중이며 주장 손흥민은 소집된 선수 중 유일하게 2015년 오만을 상대해 승리한 경험이 있죠. 이강인은 팔레스타인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왼발킥을 선보이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기에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한국 축구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1년 넘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씩 정상 쪽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또 어긋나면 바닥을 뚫고 추락할 수도 있지만 오만전 승리가 그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부디 오늘 있을 오만전에서 선수들이 제대로 된 기량을 뽐내고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통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